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가 1만 2천여 개, 전국 가맹점 수는 35만 개나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 수도 94만 명에 달하는 등 내수 시장에서 굉장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아시다시피 본사가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의 영업활동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맹점을 유통 마진의 창구로 이용해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법원에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차액 가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당이득 반환의 첫 사례가 된 본사는 바로 피자헛입니다.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걷어간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긴 건데요. 94명의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 가맹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2022년 1심 재판부에 이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4명의 점주에게 210억 원 배상이면 점주 한 명당 약 2억 2천만 원을 반환받는 매우 큰 금액인데요. 법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차액 가맹금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와 부자재에 붙이는 유통마진을 이야기합니다. 차액 가맹금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맹점 공급 가격에서 가맹 본사의 구매 가격을 뺀 차액이 되는데요. 차액 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국내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품 용역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 부자재 등을 필수 공급 품목으로 가맹점의 거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이 품목들에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데요. 피자헛은 이에 더해 점주에게 차액 가맹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에게 총 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아왔지만 이와 별개로 가맹점주들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부과해왔다고 법원은 판단했는데요. 2022년 1심에서는 부당이익금 대상으로 차액 가맹금 약 75억 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1심은 차액 가맹금 반환 대상 기간을 2년 만으로 본 것에 비해 2심은 이보다 5년이 더 긴 7년으로 확대 인정하면서 오히려 2심에서는 반환금이 1심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210억 원이 되며 본사 입장에선 애시당초 항소를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상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 필수 품목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필수 품목 공급을 통해 본사가 수익을 일으키는 구조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상식 밖으로 높다는 건데요. 차액 가맹금은 특히 요식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액은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2%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매장 한 개당 2,800만 원이기에 매장이 100개면 28억, 1000개면 280억이 본사 수익인 건데요. 얼마 전 치킨 3대장 비교 콘텐츠에서 BHC의 2023년 말 기준 매장 수는 약 2,300개, 본사 영업이익은 1,200억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본사의 영업이익에 가맹점 유통마진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식업 본사 대부분의 이익은 유통마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시켜 계산하자면 1,200억 이익을 2,300개 매장으로 나누면 매장당 연간 약 5천만 원 이상의 유통마진을 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BHC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5억 원 수준이었으니 10% 이상이 차액 가맹금으로 빠지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추산한 BHC 외에도 지금 보시는 표처럼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사의 2020년부터 2022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를 보면 점포당 차액 가맹금이 많게는 연간 1억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본사의 유통마진이 무려 17.4%에 달하는 건데요. 업종별 매출 대비 차액 가맹금 지출 비중으로 보면 치킨, 커피, 제과 제빵, 피자 순으로 나와 치킨 업종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절대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피자헛이 속해 있는 피자 업종이
평균 5,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가맹사업은 본사가 마진을 높일수록 점주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점주들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차액 가맹금의 비율과 규모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했느냐는 부분일 텐데요. 그동안은 본사가 어떤 품목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지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액 가맹금 수치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의 차액 가맹금 공개 범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전년도 품목별 공급 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 가격 상한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비율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차액 가맹금에 대한 존재 여부와 대략적인 규모라도 알려주면 다행인데 피자헛은 아예 점주에게 차액 가맹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되어 소송에서 패소했던 거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에 정부는 올해 차액 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이번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갱신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차액 가맹금 대상이 되는 원 부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만큼 가맹점주와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의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식자재 유통을 통해 본사가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에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피자헛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나오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 명 그리고 BHC 가맹점주 300여 명이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식재료에 높은 마진을 붙였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외에도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맘스터치 등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벌써 대여섯 개에 이르며 점포수로 계산하면 1,200여 곳이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소송과 싸움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가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인 필수품목 거래 조건 변경 합의 제도를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고시 개정 공포했고 이번 12월 5일 본격 시행했습니다. 피자헛 판결로 시작된 여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맹사업법을 손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본사가 품목마다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차액 가맹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전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피자헛에 대한 법원 판결과 공정위의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중에 로열티를 받는 곳들도 있지만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 가맹금만 받는 사업 구조를 가진 본사 입장에선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언론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가 진행한 인터뷰를 보니 마트에서 판매 물품의 소비자 가격만 표시하지 마진을 따로 적지 않는 것처럼 일부 가맹본사도 일일이 마진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판결 사례를 보고 무분별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모델의 관행이 점차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로열티 부과 제도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부분일 텐데요. 불분명한 차액 가맹금 방식으로 앞으로도 필수 품목 가격 인상 시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느니 아예 매출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로열티를 높여받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입니다. 다만 로열티 방식의 수익 배분 구조는 차액 가맹금 방식보다는 정산이 투명하지만 그동안 로열티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 창업자들이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한국 피자헛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선고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차액 반환금 소송 진행과 판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 피자헛 차액 반환금 반환 소송은 2020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에 승소한 한국 피자헛 대상 1차 소송 가맹점주 94명 외에 이어서 2, 3, 4차에 걸쳐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들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간에 걸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지기에 무분별한 소송으로 가기보다 브랜드와 진행한 계약사항 그리고 각종 합의사항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 소송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떠한지 미리 파악하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본사가 있어야 가맹점도 있는 것이고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도 있는 것인데, 본사에 날을 세운 뒤 가맹점주들이 패소하면 점주들이 억측을 부린 것으로 오해돼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맹점이 승소할 경우에도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적자를 지속해온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결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금을 돌려주게 된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앞두고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본사는 회생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인데, 피자헛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 적자가 지속된 상황에서 점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 후 피자헛은 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12월 11일까지 채권자인 가맹점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생법원은 피자헛이 210억 원 상환 관련 강제집행 문제를 가맹점주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피자헛이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점주들과 합의를 마치고 가맹 사업을 원만히 이어가면 좋겠지만,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210억의 차익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으려 회생 신청을 했다는 입장으로 12월 10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기에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요. 물론 본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시스템을 만든 주체이기에 당연히 돈을 더 벌어야 되겠지만, 정해진 마진 구조의 제로섬 게임에서 메이저 치킨 본사처럼 본사는 20% 가까이 마진을 취하면서 가맹점은 한 자릿수 마진을 가져가는 경우들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소송이 진행되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부디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정 범위에 마진율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본사들이 더 잘 되는 시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